이정훈 배우님부터 각자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경주기획에서 문효의 도수머리로 패션 동고를 몰고 가는 엄마 이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혼이의 첫째 딸 장주혁을 맡은 공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둘째 딸 영주역을 맡은 박서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첫째 딸 동주역을 맡은 배우연입니다. 개봉 첫날 이렇게 뵙게 돼서 엄청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주기획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김미조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그 놀라운 앙상블 연기를 보여주신 배우분들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스크린에서 보다가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이 중에 세 분은 또 뭐 저랑 일도 했었고 잘하는 기생충 때 일했던 두 분이 있고 공효진님과 저는 같은 작품에 출연했어요. 네, 제가 덕대를 감독님이랑 미스 홍당무란 영화에서 저 영화 선생님. 네, 놀라운 작품인데 저한테는 흑역사고요. 그래서 이현 배우님은 오늘 처음 뵙고요. 레슬링을 하시나요 실제로? 아니요, 작품 대회 처음 해봤고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배우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많은 질문이 있는데 잠시 뒤로 하고 저의 이제 같은 직업 세계에 있는 우리 감독님께 저도 이제 괴물이랑 기생충 찍을 때 이제 가족 구성을 캐스팅하면서 그 퍼즐을 맞추는 묘한 재미도 있고 고민도 있고 이런 놀라운 조합을 구성하는데 캐스팅할 때 어떻게 아이디어를 출발하셨는지 또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빌드업 해나갔는지 뭐 캐스팅에 발상을 하게 된 과정부터 뭐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훌륭한 배우들과 함께 하게 된 과정 궁금해요. 본격적인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봉준호 감독님의 찐 팬님을 꼭 말씀드리고 빨리 중요한 얘기를 감독님 근데 그 스토리가 있어요. 들어보셔야 돼요. 스토리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이 얘기 하자면 너무 길어져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설국열차 찍으시기 이제 기사화가 되기도 전에 제가 고3 때 제 친구에게 이제 야자 빼먹고 집에 가면서 내가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다.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설국열차를 그러니까 지금 기획 프로덕션도 안 들어갔고 프리도 안 하시는 찍으신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거기 보조 출연이라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제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 친구가 너 정말 성덕이 됐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영광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설국열차 2011년 당시 일인가요? 그것보다도 훨씬 전에 제가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 소식을? 감독님이 아마 괴물 이제 하시고 나서 어떤 그 인터뷰를 하셨는데 거기서 설국열차라는 작품을 이렇게 보고 이 얘기를 이제 한 곡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때는 배우가 혹시 꿈이셨어요? 절대 아닙니다. 자, 잊혀진 영화들 얘기하잖아요. 오늘 개봉한 경주기행의 캐스팅 과정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딸만 넷 있는 집에 막내딸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구상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딸들의 캐릭터들을 만들 때 저희 언니들을 보고 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캐릭터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한 분 한 분 같은 경우는 되게 또 긴 역사들이 다 각각 있으세요. 그래서 이정은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그 빨래 장면에서 그 빨래가 바람에 그 장면 하시면서 이렇게 춤을 추시는데 저는 좀 그게 되게 광기 어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빨래라는 그 되게 유명한 뮤지컬을 예. 아시죠? 여기 보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 저도 마더 때 그 뮤지컬을 보고 예. 이정훈 감독님께 처음 접근을 했었더랬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이렇게 친근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왜 저렇게 광기를 보이시지 해서 그때부터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그런 광기가 되게 저로 하여금 저를 좀 매료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은 선배님은 그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작품을 하게 되면 꼭 정은 선배님과 하고 싶다라는 희망이 있었고요. 효진 선배님은 제가 효진 선배님이 여러 대표작이 있지만 그중에 질투의 화신이라는 작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짜 2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힘들 때마다 그 작품을 좀 많이 봤어서 효진 선배님도 무슨 타노스의 보석함처럼
진짜 언젠가 꼭 효진 선배님이랑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고요. 소담 배우님은 유령이라는 작품에서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저 사람이 되게 외로워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영주라는 캐릭터랑 너무너무 잘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동주 저 이현 배우님은 그 독립영화 담쟁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미 그때 보고 반해서 아, 저 배우님이랑은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겠다 하고 노트에 써놓았던 분을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꿈을 이루신 캐스팅이다 그죠? 예. 네. 그리고 그들의 앙상블은 이제 감독님의 몫이니까 네. 이 자리에 없지만 또 살인마 대현이봉이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듣고 싶어서 그러나 네, 변요한 어떻게 또 구상하게 되죠? 사실 저희 살인마를 역할이라고 하니까 자꾸 죄송한데 백상현 역할의 변요한 배우님은 안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역할이 저희가 중반부 이후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안 해주실 것 같아서 아예 생각조차 못했었던 분인데요. 근데 제가 백상현 역할을 캐스팅하기 전에 좀 굉장히 고민이 깊었던 게 이 내 모녀의 이 에너지를 대적할 만한 분이 누가 있을까? 그런 에너지와 그 열기 그리고 싹 봉지를 벗고 나왔을 때 뭔가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가진 분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조금 신인 배우분들, 그러니까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 중에서 모셔볼까도 했었는데 그렇게 할까 고민했으나 그렇게 해서 등장했을 때의 임팩트가 있을까가 좀 의문이었어요. 그때 저희가 되게 극구 반대했어요. 안 된다. 우리 넷을 상대할 순 없다. 진짜 더 센 배우 나와야 된다. 막 그래서 변요한 요한 씨를 씨가- 보호해야 된다. 네, 진짜 요한 씨가 재밌게 봤다는 얘기 듣고 "헉, 정말? 그 친구 뭘 볼 줄 아는구나 했었어요. 근데 역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맞습니다. 그랬지만 합류해서 그러니까 요한 선배님이 네. 원래는 리스트 저희가 엄두조차 못 냈던 분이었는데 저희 제작사 대표님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보내시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요한 선배님을 왜 생각 못했지 이러면서 이제 생각했어요. 놀라운 순간들이 몇 개 있었죠. 예. 특히 마지막에 1대1로 있을 때 살려달라고 할 때는 순간 그의 악행과 모든 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잠깐 0.1초 정도 용서해주고 싶지 않냐? 뭐 안 좋은 성장 과정이 있었겠지. 나조차도 그런 생각을 0.1초 정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엄마가 느꼈을 공포감이 아니었을까. 용서할까봐 두려웠다는데 변요한 씨께서 그걸 눈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 얘기는 더 이따가 더 자세히 찾아보도록 하고 그 사위분과 어린 그 따님도 있는데 속절없이 착하기만 한데 사위분은 어떤 것인지 너무 좀 착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근데 사실 그 여자가 많은 집 안에 있는 남자는 착해야 견딜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을 봐도 형부들이 그렇게 순하실 수가 없으세요. 되게 온순하시고 저희는 저희끼리 다퉈도 형부 잠깐 나가 계세요. 맞아. 그러면은 저희 형부랑 그 저희 남자 조카는 이제 없고 형부랑 이제 저희 형부들이 나가서 카페에서 저희를 기다리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여성들의 집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캐릭터는 굉장히 좀 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김명선 배우님은 제가 그 빅슬립이라는 작품에서 되게 인상 깊게 봤어서 근데 그 빅슬립이라는 작품이나 그 김명선 배우님의 이미지가 늘 되게 거친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랬었어요. 예, 오히려 그래서 그런 외형 안에 있는 조금 다른 면모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히려 좀 다르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처음 등장하실 때부터 이미 와 정말 마냥 선하신 분이구나, 사랑받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전작에서는 많은 터프한 역할을 하셨어요. 예, 굉장히 세고 뭐 조직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배우분들이 다 훌륭하세요. 여기 뭐 나와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작은 역할의 배우분들도 인상 배우도 다 제 역할을 재밌게 잘해주시는 분들만 가득 차 있어서 저도 이제 직업적으로 연출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작은 한 씬에서만 나오는데 해당 씬에서는 그날 우리가 촬영하러 나갔을 때 그날의 주인공 비슷한 분들인데 막상 어떡하지? 당혹스럽게 대다거나 뭐 그런 나쁜
나쁘게 표현하면 우리 뭐 지뢰지 않을까? 그런 구멍. 이거 안 좋은 표현인데 죄송합니다.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모든 단역분들이 다 그런 데서 특히 연출자의 역량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모든 배우분들의 앙상블과 여기 또 이제 주연 배우분들 보면 좋은 배우들이 좋은 각본을 또 좋은 연출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결과가 같아요. 특히 뭐 우리 저기 슬쩍 따님의 레슬링 팬분이시라든가 그분도 되게 재밌는 캐릭터인데 과하지 않게 한 씬을 이렇게 책임지시고 싹 빠져주시고 심지어는 그 초반에 이제 조필레님은 뭐 너무나 묵직한 캐릭터라 별도의 챕터에서 다뤄보도록 하지만 초반에 잠깐 나와서 이 가족에 대해서 설명하신 분 있잖아요. 저것처럼 이렇게 다듬고 계셨나 앉아서 두 명의 형사 그 배우님도 사실은 되게 위험해질 수도 있는 씬인데 단순히 그냥 어떤 한 배우분이 주인공들을 설명하는 도구처럼 잘못 쓰여질 수 있는 위험한 씬인데 그분도 아주 안정감 있게 감정의 또 섬세한 결도 있고 이 가족들이 그 후로 되게 힘들었다는 걸 얘기할 때 표현되는 섬세한 느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딱 한 씬이지만 다 이어서 나왔기 때문에 전혀 도구적으로 이렇게 잠깐 쓰여진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화를 되게 안심하고 볼 수 있게 됐었는데 그분이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신 강혜신 선배님이시고 한 씬을 하셔도 되게 다르죠. 그 대사를 하는 템포감이라든가 뉘앙스 같은 게 대단하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캐릭터들 한 분 한 분 한 분당 2시간, 3시간씩 얘기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저기 레슬링 전사 뭐였죠? 퍼플만 메인 뭐 이렇게 영화에서 액션을 담당하셨어요라고 얘기하면 그 너무 거친 단순한 표현이겠죠. 실제로 뭐 발차기, 목조르기, 초킹이라거나 되게 리얼하게 잘 보여주셨는데 또 그런 틈새 보면은 예를 들어 경주 도착해서 그 경주 간판들을 볼 때라든가 구렁이 얘기했을 때 아니야 그거 산모기 얘기했을 때 그 반응한 얼굴 네. 그런 짧은 순간들을 보면 맞아 되게 섬세한 그 순간들이 있어요. 또 그거를 길게 과하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얄밉게 살짝만 보여주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 어떻게 논의하셨어요? 그런 이제 거칠고 터프하고 근육이 근소질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근육이 있는 그런 캐릭터지만 사실은 상처가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어떻게 상의를 하셨는지 캐릭터에 대해서. 일단 감독님이 제일 먼저 해줬던 얘기는 거침이 없었으면 좋겠다였는데 그 거침이 없음이 너무 깊은 생각을 하면 상처가 드러나는 친구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매 순간 생각보다는 행동을 먼저 하는 것이 아픔을 좀 덜 느끼는 방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고 그 휘바람 불거나 그 이제 마지막 액션씬에서 엄마한테 나 아직도 미워라고 하는 그 대사하는 그 부분들이 그 동준하는 캐릭터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포인트였는데 동준은 어쩌면 그 산모기 씬에서 하고 싶었던 말을 묻고 싶었던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여행을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되게 비슷하게 제가 동주가 이해하는 엄마의 최선의 표현은 그래 우리 엄마의 표현은 이 정도지 항상 하는 그런 대답을 듣고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저는 미조 감독님이 시나리오 안에 대사와 행동 지문으로 배우가 연기할 수 있는 캐릭터의 힌트를 되게 많이 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은 질문과 엄청 많은 상의를 하기보단 제가 제안해서 많이 좀 녹여보고 해보고 그걸 이제 미조 감독님한테 현장에서 약간 확인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첫날이 가장 떨렸고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 네, 그 첫날 뭔가 딱
이거예요 하는 순간 아 요런 느낌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건 의외로 저는 감옥신이었어요. 그때가 저희가 완전 촬영 초반이었는데 제일 하이의 연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초반에 그걸 찍으셨구나. 그래서 그 톤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제 앞과 뒤가 이제 붙을 텐데 그래서 그때 가장 미조 감독님이랑 현장에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난감하죠 그럴 때는. 네. 저는 설국열차 라스트 씬을 첫날 찍었어요. 진짜 스키장 눈 녹기 전에 찍어야 된다고 그래요. 두 어린 배우가 기차 밖으로 나오는 건데 스키장에 그 기차를 세트 세워놓고 근데 어린 배우들에게 뭐라고 말해야겠지 잘 모르겠고 그냥 나오면 돼. 두 분은 되게 깊게 상의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두 버전을 다 찍었던 것 같아요. 조금 에너지 떨어뜨린 거랑 에너지를 진짜 올린 걸 두 버전을 아예 그냥 찍었어요. 나중에 선택할 수 네, 있게끔. 네. 어느 버전이건 우리가 본 것은 올린 버전입니다. 그만큼 이 모든 분들의 에너지가 강했구나 찍어보니까 그죠? 네. 저조차도 사실 이 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가 조금 고민이 많아서 사실 내 장면 찍을 때마다 조금 여러 테이크의 버전들을 좀 셋째들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요 혹시? 저는 외동입니다. 그 이제 이현 배우님 세대는 많잖아요. 네. 약간 미조 감독님 젊으신데 이제 사자매라고 하셔서 조금 놀랐는데 제가 69년생인데 우리 세대는 사형제 사자매 사남매 많아요. 그 셋째의 그 있잖아요. 셋째의 상처, 셋째의 정서 그런 것 얘기해 주셨나요, 미조 감독님은? 극중 대사로 잠깐 나오잖아요. 박소담 씨 네. 대사로. 맞아요. 중간에서 네, 스트레스가 네, 많다고. 네, 맺힌 게 많아서 그래. 우리 세대는 그거 보면 금방 알거든. 더 복잡하게 설명 안 해요. 그게 뭔지. 저는 진짜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 같기는 해요. 진짜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사실 저 외동이었고 저 학창 시절에 그 언니한테 많이 맞고 막 이런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껴서 이제 언니한테 맞고 언니한테 뭐 옷을 계속 물려받고 자기는 옷이 없고 약간 이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셋째 넷째가 좀 귀하긴 하죠. 네. 같은 반에서. 네. 근데 이제 여기 자연스럽게 소담님으로 넘어가면 그 얘기할 때는 뭐 얘랑 나는 둘째 셋째 그러니까 얘랑 나는 그 안을 맺힌 거를 잘 안다고 하는데 막상 둘이 계속 싸우던데 뭐 서로 돕거나 연대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된 거야? 그만큼 머리채를 잡으려면 그만큼 애정이 있어야 하고 이게 몸과 몸이 맞닿으려면 그만큼 저희가 마음이 많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머리도 잡고 있어요. 전 사실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주가 영주를 근데 동주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봐줬다? 봐줘요. 아. 레슬럼 때도 그 둘째 언니가 머리끄댕이 잡으니까 뭐 어떻게 못하더라고요. 그쵸 어떻게 못하죠. 그리고 언니가 놔 하면 하나 둘 셋 하면 저희 바로 놓잖아요. 언니 말을 되게 잘 듣는 동생들. 둘째 셋째가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제일 가까운 거다 그죠? 그렇게 싸울 수 있다. 오히려. 그래서 엄마한테 맞을 때도 사실 제가 제일 먼저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많이 때리기도 하지만 많이 안아주는 그런 저도 지금 이게 영화 GV를 진행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실제 가족들 가족들을 앉혀놓고 막 이렇게 하는 느낌이라 현실과 영화가 이제 막 거의 혼란 지경이 오고 있는데 그만큼 현실감 나는 가족 구성들을 보여준 그런 디테일들이 뛰어난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둘째 법대생이라고 네, 백수지만 법대를 나오는. 참 대학생이라 할까 왜 이렇게 거짓말같이 아니 감독이 일리노이 시카고 막 이런 거 그 같아. 댓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 박소담은 왜 맨날 백수만 해? 생각해보니까 제가 백수로 많이 임팩트 있게 나왔었어요. 근데 그 둘째 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요약한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요약되는 게 이제 엄마 편지 보면
네가 제일 어려웠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게 좀 되게 뼈 아픈데 되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면이 있어요. 그런 엄마 편지의 줄을 봤을 때 이제 어떤 기분인 거야? 딸 입장에는. 저는 엄마가 그 네 좋아하는 돈 다시 방에 넣어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돈과 편지를 엄마한테 딸한테 그래 고생했다. 사실 돈을 받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고생했다고 직접 줄 수도 있는 걸 그 손끝 하나 닿지 않으려고 거기에 넣어둔 저희 엄마가 그냥 제가 뭔가 언젠가 떠날 걸 알았던 사람인 것처럼 내가 언젠가 이 여정을 나 혼자 도망갈 걸 엄마는 조금 알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 마음 한켠에는 사실 엄마가 저도 언니처럼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일상을 계속 잘 살아갔으면 좋겠는 우리 가족이 진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 행복이란 단어를 도대체 어디에 갖다 붙여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변요한 씨가 행복이란 단어를 모욕하더라고요. 감자탕을 먹고 나서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 섬찟한 단어. 너무 잘하셔서 화가 나는데 전 진짜 그래서 엄마가 그러니까 그 편지를 물론 시나리오상엔 써 있지만 언니가 직접 써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현장에서 꼭 처음 보고 싶어서 근데 저도 그 장면을 중간에 찍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직 엄마랑 다투기 전. 그래서 그때 저희도 다양한 방법으로 찍었었고 저는 영주가 거기까지 뛰쳐갔으면 울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막상 엄마 편지를 딱 보니까 너무 내가 엄마에게 좀 너무 마음을 다 못 보여준 것 같은 거 뭔가 사실 이제 안 보고 살 것도 아니면서 내가 이대로 진짜 가버리면 엄마랑 꽤 오랜 시간 말을 못 나눌 것 같다는 그런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났었어요. 사실 그 감정이 제일 먼저 왔던 것 같고 내가 왜 뭐가 어려워 나 엄마한테 나는 잘하는데 이러면서 좀 뭔가 억울하기도 하고 애증의 관계인 것 같아요. 엄마 옥실과는. 네, 다른 자매님들이 이제 뭐 또는 다른 배역들의 에너지를 많이 폭발시키는 신들도 있고 감정 표현도 잦은데 표면적으로는 좀 차가운 연기를 했었어야만 했잖아요. 절제를 해야만. 그럴 때서 여러 가지 좀 때로는 그것 때문에 답답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감독님과 얘기를 나눌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물론 영화의 뒷부분에 가니까 특히 또 이제 이 레슬러가 배에서 피를 막 흘리고 있을 때는 대놓고 막 폭풍 오열을 하고 막 그러던데 저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참 오래 걸렸구나 영화에서.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감독님? 저는 영주가 가장 좀 이 딸들 중 가장 좀 소심하기도 하고 마음도 많이 여리고 그만큼 예민하고 너무나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기의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자꾸만 자기가 갑옷을 입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 영주가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을 했고 감독님이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지만 그 유령에서 유리코를 보고 저 인물이 외로워 보여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다고 했는데 저는 아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네, 저는 네. 영주가 가장 외로운 캐릭터 같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동주랑 물론 마음적으로 통하는 몸적으로 통하는 부분도 있고 다 있지만 뭔가 얘는 아직 누군가에게 안겨서 엉엉 울어보지도 못한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동주보다 엄마 나 사랑해? 나 왜 안 사랑해? 뭐 경주가 아닌 내가 죽었으면 좀 더 나았을까라는 말을 저도 이 머릿속으로는 하지만 직접은 하지 못하는 그런 겁쟁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서 감독님께서는 늘 일단 시나리오상의 영주에 대한 캐릭터를 너무 잘 써주셨고 그리고 제가 혼란스럽거나 헷갈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수담 씨는 영주 같아요. 이렇게 그 최고의 칭찬이잖아요. 그래서 좀 의심하지 않고 묵묵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절제된 상태로 쭉 영화 속에서 이제 흘러왔지만 이제 엄마의 편지를 마침내 열었을 때 거기서 이제 진짜 이 인물의 모습들을 막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좋았었고 공효진님에 대해서는 좀
그런 접근을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이제 존경하는 대배우로서 이분의 연기는 항상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제 항상 보러 가게 되면 이제 뭐 스토리나 뭐 맡고 있는 인물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마치 뭐 죄송합니다, 축구 얘기해서 오늘 라민 야말이 어떤 플레이를 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메시가 오늘 어떤 골을 넣을까 완전히 그 팀과 별개로 그걸 보게 되는 여기 팀들이 계신데 조금 죄송하지만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까 많죠. 예를 들자면 그런 우리가 그동안 봤던 작품들에서 많은 예를 들면 고령화 가족에서 그 친아빠 나타났을 때 그 아시죠? 거기 보면 누구였지 친아빠 박근영 선생님. 그 박근영 선생님이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명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친아빠라고 이게 누가 딱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공효진님의 반응이 있어요. 아, 이제 오늘 이제 영화를 이 작품을 보면서 어떤 그런 작품과는 별개의 또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 대배우가 이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셋째 딸이 그 차 유리를 깨먹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쓱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이제 물론 어디까지 디렉팅의 영역도 있겠고 뭐 본인이 한 것도 있겠고 뭐 이분이 또 리액션을 한 것도 있겠지만 쓱쓱 하고 가는데 우와 공효진이다 역시. 그 이게 뭐, 제가 좀 과하게 말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 동작과 그 슥슥 하는 데서 온 그 느낌이 있어요. 그 엄마와 딸 모녀네라는 그 유리 파편이 있었나? 없었어요? 현장에 이렇게 세팅을 하진 않고 가로 어쨌든 이렇게 슥슥 하잖아요. 뭐 어떻게 찍은 거예요? 그런 장면? 그게 첫 촬영이었어요, 감독님. 첫날 첫 촬영이야? 네, 그 휴게소가 첫 촬영이라 막 동주가 막 거의 뭐 시를 그리면서 막 그거 움직이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네, 그랬던 그날 저희가 찍을 게 많았는데 나름대로 설정한다고 일단 분장차에 딱 첫날 첫 촬영에 탔는데 엄마가 그 오대수 머리를 제가 같은 거울에서 어머 엄마 머리 컨셉이 이거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그러고서 아니 근데 이거 괜찮을까? 막 그랬던 그러고서는 엄마가 세게 가시는구나 싶어서 이제 저도 그 분장을 하다가 저는 아무래도 눈썹 타투를 한 설정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엄마 따라서 저도 엄마도 이제 목욕탕에서 이제 그런 불법 시술을 받은 푸른빛 그 눈썹을 하자. 그래서 엄마를 돕고 시켜갖고 저랑 같이 했어요. 근데 엄마는 이제 오대수 머리 좀 가려져서 잘 안 보였지만 저는 그 청록빛의 그 눈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깨알로 제가 뭐를 막 해야겠다 했을 때 그냥 느낀 게 엄마와의 이런 맞이로 그리고 엄마의 그 8년을 옆에서 봐온 딸로서 조금 저에게 있는 트라우마가 그런 어떤 약간 깔끔을 떨어야 되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뭔가 이렇게 먼지 묻는 것도 싫어하고 엄마를 옆에서 제일 보필하는 딸이라고 저한테 지령을 감독님이 주셔서 엄마가 뭐만 하면 엄마 부축하고 엄마 손 털어주고 엄마 안 돼 쓰러지면 안 돼 이러면서 엄마를 계속 그게 감독님이랑 첫 촬영 때 이제 나눴던 한 번도 아니라 그냥 손을 맨손으로 이렇게 네, 쓱쓱 해주잖아요. 엄마가 그거를 막 만지고 계셨던 게 있어요. 그래서 엄마 손을 털어주면서 엄마 만지지 마 막 이렇게 엄마를 과하게 계속 엄마의 안위를 챙기는 딸 그런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 안에도 제가 트라우마를 연기해야 되는데 그게 딱히 제 어떤 씬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게 없어서 왜냐면 동생들보다는 슬픔이 잘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에게 있는 무언가 뭔가 되게 과도하게 깔끔을 떠는 그래서 남편도 쥐잡듯이 잡고 딸내미 머리도 그렇게 꽉 묶어주고 뭔가 이런 설정을 한 거였어요. 영화를 또는 영화 스토리를 이제 이분 첫째 딸의 관점에서 전체 스토리를 재구성해 보면 정말 녹록치 않았어. 그러니까 막내 동생과 아빠를 동시에 잃은 거잖아요. 근데 그 슬픔에 빠져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와중에 아빠 역할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마 되게 큰 상처로 누적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이 쓱쓱을 한 후에 이제 뒤에 여러 가지 사건들과 우여곡절도 있고
또 남편과 아이도 나오고 하지만 이제 비교적 오효진 씨 캐릭터 비교적 잔잔한, 비교적 플랫하게 가고 있나 보다 싶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그런 엄청난 화산 폭발을 위한 다 이제 준비 과정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씬은 되게 놀라웠었어요. 그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그게 무슨 단순히 장녀의 어떤 한과 스트레스 이렇게 단순화시키고 싶지는 않고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인물의 그 씬은 언제 찍으신 거예요? 그래도 비교적 후반부에 찍었어요. 그쵸? 우리가 펜션 마지막 중후반. 네. 그 펜션을 좀 앞에 찍었어요. 저희가 펜션에 펜션이라고 하기에는 그 산속의 네. 폐가 같은 그곳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를 골라온 애니까 얘가 그게 거기서 막판에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도 좀 어려운 시기긴 했는데 제가 저를 먼저 찍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씬이 저한테는 좀 답답한 씬이었어요. 제가 연기를 해놓고 뭔가 잘한 것 같아서 기대된다기보다 살짝 좀 답답했다. 제가 느낄 때. 네, 조금 다시 찍고 싶은데 더 잘할 자신은 좀 없는 듯하고. 근데 저는 조금 뭔가 이렇게 갑갑한 느낌이 약간 있었는데. 그런 연기해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얄밉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실지 몰랐어요, 정말. 근데 그걸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근데 엄마 봤을 때 찍으시는데 엄마가 막 철철 눈물을 흘리셔서 이거는 너무 잘 나왔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정은님 저랑 옥자의 그 돼지 목소리까지 하는 저랑 3편을 작업하셨 맞죠? 네. 참 오늘 영화 보면서 제가 참 가슴이 많이 먹먹해졌었는데 무슨 얘기를 꺼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행사니까 거칠게 요약을 하자면 뭐라 해야 되지? 고통이나 분노나 고통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마지막에 재판정에 섰을 때 그때 마침내 처음으로 이분의 평화로운 얼굴 아주 잠깐 우리가 보게 되지만 모르겠어요. 옛날에 밀양의 전도연 씨도 자식을 잃은 연기를 한 적 프랜시스 쓰리 빌보드 제목이 더 긴데 뒤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쓰리 빌보드 거기에서 되게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더랬죠. 솔직히 두렵지 않았어요? 이 역할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 사실 딸들한테 명확하게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이거 자리에서 찍는 해봐요. 감독님은 아시는데 찍는 내내 못 갈까봐 그 역할에 못 도달할까봐. 그러니까 진짜로 백상현 보고 진짜 괴로워서 경숙이 얘기 끝나고 나서도 이건 그냥 배우로서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지금도 도달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마음이 아직도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이 복수를 끝까지 잘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촬영을 내내 하면서 생각이 들었고 끝나고 나서도 과연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마음을 놓는 그 마지막의 안도감이 진짜일까 아닐까. 계속 약간 괴로운 상태. 근데 이제 개봉을 하니까 개봉이 좀 좋은 거. 네. 마지막에 보면 이제 보내주잖아요. 경주를 골목 아래로 자전거 뒷모습 보면서 이 영화를 좀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끝나고 나면 그 사실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육체와 정신을 완전히 이거는 감독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때고 고마울 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고 울지 말고 얘기 좀 해요.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때 작품을 할 때는 오마주 같은 경우 그 여정을 하면서 그걸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 역할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 되게 좀
재밌고 즐거웠거든요. 근데 묘하게 이 뒤에 그 복수하는 부분의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딸들이 이제 되게 우리가 즐겁게 촬영을 하고 저는 계속 이제 복수를 어떻게 하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현실에서 저희가 사이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경주에 관광도 하고 비 오는 날에는 촬영을 좀 적기도 했는데 마음속에서는 얘들이 빨리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저의 마지막을 꼭 끝까지 장식을 해줘야 되는데 그 생각만 계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그 질문들을 꼭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게 좀 억울하기도 하고 아직도. 네. 그 들고 있는 질문 순서가 살짝 네, 보였어요. 네, 큰 화면에서 보니까 마지막으로 경주가 한 말에 관도 있었고 그래서 변요한 씨가 살려주세요 하는 게 혹시 마지막으로 경주가 했던 말을 얘기해주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아이러니한. 근데 그 인간 정말 본인 살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변유한 씨가 그 실제로 그 장면을 찍을 때 눈이 너무 예뻐요. 화면으로 봐도 진짜 너무 예쁩니다. 예뻐서 너무 미운 거예요. 그 눈이 예쁜 게. 진짜 아가리를 다 찌르고 싶어요. 돌을 넣으셨을 때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돌이 소품이 좀 말랑말랑한 거긴 했지만 이거 내가 이렇게 막 뭉개갖고 해도 되나. 근데 사람이 이 배우끼리 친하다는 게 그런 이점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도 용서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정말 가열차게 그렇게 넣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참 너무 처절하긴 한데 이제 보통 이런 영화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목을 매달면 뭐 어디 절벽 밑으로 던지거나 그러지만 자기 몸에 묶고서 이렇게 네. 자기 딸을 죽인 자의 체중을 몸으로 느끼면서 이렇게 막 기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떤 느낌일지가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장면을 진짜 믿게끔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 무게를 제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다. 하지만 그렇게 무게를 감당하는 연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사실 감독님하고 계속 이렇게 소리 내보고 저렇게 소리 내보고 이렇게 밀고 가보고 저렇게 밀고 가보고 며칠을 찍었죠. 이제 우리가 얘기하다가 행복, 뭐 아까 오대수 머리, 복수 뭐 이런 얘기 나왔지만 오대수님이라고 하면 이제 한국 복수 영화의 걸작 올드보이의 그 유명한 이름이기도 하지만 감독님께서는 이 작품을 뭐 어떤 복수극이란 꼬리표가 달리는 걸 원치는 왠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행복에 관한 얘기가 오히려 더 그 중심에 새 출발하고 싶다고. 복수극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약간 다른 차원의 뭔가 스토리에 어떤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먹으셨던 게 아닐까 시나리오 쓸 때 상상을 해봤었는데 처음에 어떤 마음이셨어요? 시나리오를 시작할 때. 사실 시나리오를 쓸 때는 그냥 이렇게 목을 매다는 결말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애초에 엄마 중심의 되게 처절한 복수극을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이게 시나리오를 제가 3년 동안 디벨롭을 했는데 고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인물들 하나하나가 이제 엄마 중심이었다가 딸들 한 명 한 명이 약간 형상을 갖추더라고요. 그래서 형상을 갖추면서 다 캐릭터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한 게 근데 이게 복수를 한다고 해서 그럼 복수를 엄마는 하는데 그럼 이 딸들 각각 하나하나는 어떤 감정을 갖고 있을까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가 상상이 되다 보니까 그 복수극이라는 거 안에 가족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들어간 것 같아서 공효진 씨가 그 행복이란 단어를 얘기했었죠. 막 소리 지르면서 빨리 행복해지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참 그래서 되게 단순한 가족 복수극이나 뭐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되게 영화를 보면서 여러 복잡한 심정을 겪게 되는데 근데 행복에 도달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네요. 수감 생활은 어때요? 연애는 몇째 딸이 제일 연애를 자주 역시 장르구나. 그래서 이 모르겠어요. 이 영화의 어떤 첫 장면도 그렇고 이제 그 이 인물들이 나왔을 때 이
패밀리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하트 그려져. 뒷면에는 엄마 첫째, 둘째, 셋째. 되게 뻔뻔스럽다 라는 느끼면서 이제 영화의 연출하는 스타일도 너무 막그 살인범, 그러니까 그 복수에 관련된 우당탕탕 소동을 그릴 때는 약간 코믹 소동극처럼 잠시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기서 다뤄지는 사건의 무게라든가 인물들의 감정은 또 되게 깊은데 때로는 그 되게 쓰라리기도 하고, 그런 서로 다른 감정의 느낌들이나 스타일을 되게 자유자재로 막 오가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되게 뻔뻔하게 연출되고 보여질 거라는 어떤 선언 같은 건가요? 그런 티셔츠가 이 스타일과 톤 앤 매너에 대한 고민 같은 건 없으셨어요? 사실 그 톤에 대한 고민이 이 영화를 만들 때 가장 크게 고민되는 지점이었는데요. 근데 저는 애초에 이 경줄기행이라는 이야기를 시작할 때 원래 우리가 흔히 아는 복수는 보통 한 명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되게 여러 명이 때로 가거든요. 그리고 날벌레도 잘 못 잡는 이 뭔가 절대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너무 비효율적인 복수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 이 톤앤 매너의 불균질성이 되게 필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후반으로 영화가 막 치닫고 감정도 깊어지는데 거기서도 또 굴하지 않고 이들이 문화유적 도굴단이 되어 그와 이미 깊어진 감정 속에서도 또 한 번 폭소를 되게 자신감 있게 선사하는 거기서 어떤 감독님의 패기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그런 톤의 이렇게 유연한 전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 두려움은 없으셨던 거죠. 특히 배우들이 훌륭하면 그런 연결고리점들이 다 봉합이 되거든요. 진짜 솔직히 고백하자면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고 편집하면서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다시는 나 이렇게 안 하겠다. 오직 한 장르로만 앞으로는 파겠다. 내가 이런 무모한 선택을 다시는 하지 않으리 막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사실은 되게 미묘한 어떤 테이크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톤들이 너무 들쭉날쭉 바뀌기도 하고 어떤 음악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컷 길이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너무너무 크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진짜 수도 없이 좀 뜯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편집됐는데 원래 그 능선을 따라서 저희가 비 오는데 비옷 입고 거기를 그 가방을 묻으러 가잖아요. 대낮에. 근데 그걸 묻으러 가다가 엄마가 맨 앞에 계시거든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딱 앉더니 뭘 캐요. 그래서 엄마 뭐해? 그래 여기 냉이가 진짜 냉이 좋아하잖아 너네. 그러면서 냉이를 뜯는 거서 엄마 여기 지금 냉이 틀 때가 아니야 이러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뜯고 있는데 엄마 이제 가야 돼 하는 시도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대본에서 봤던 감독님의 그 어떤 희한한 지점의 그 위트나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도요. 근데 그거를 생사를 치는 듯한 고통으로 빼셨다고 냉정하게 네. 편집하셨구나. 그 냉이 씨는 나중에 그 블루레이 출시할 때 꼭 넣어주세요. 네, 보고 싶네요. 많이 뜯었어요. 제가 또 뜯어 말려가지고 봉다리 끄내라고 막 그러면서 그때 생겼나? 봉다리에 원래 맥락에서 벗어난 사소한 디테일에서 원래 가족이 드러날 때가 많잖아요. 불필요한 어떤 뭔가를 할 때 오히려 얘네 정말 가족이구나. 내기 말고도 그런 모멘트들이 몇 개 더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궁금합니다. 집대에서 저희도 막 아쉬운 신들이 꽤 있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성만이 지금 3위 역할을 해주시는 성만이 이제 술을 먹고 바로 잠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성만이 이제 모녀들을 데리고 둥글게 하자면서 마당으로 데리고 나가서 보름달이 떠오르는 가운데 아래서 둥글게 건강수배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와, 명장면일 것 같아요. 거기가 저희가 처음으로 모두가 깔깔깔깔 웃는 딱 결전의 전날 그 광기어린 모습이 또 웃게 돼요. 같이 막. 착한 사이만이 그런 걸 할 수 있지. 네. 너무 궁금해지네요. 얘기 들으니까. 근데 이제 감독이 어쩔 수 없이 냉정해져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편집기 앞에서도 그렇고,
이제 어쨌든 나중에 감독판이 또 재개봉하거나 또 블루레이에서 얘기하신 장면들 다 보시면 특히 강강수월래.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그 감독판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입소문이 잠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배우분들까지도 다 나와 계시고 관객분 중에도 궁금하신 게 많을 텐데 질문을 하나 받아도 될까요? 분 질문. 네. 여기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배우님들 연기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독님이 이런 재밌는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궁금했던 거는 액막이 형태가 복을 불러오는 건데 매달려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뭔가 가까이 찍으시는 걸 보고 그리고 필레의 역할을 한 배우분이 이게 살길이다 이런 말을 하시면서 그래서 근데 백상현을 매달려서 죽게 하시는 걸 보고 이 액마기가 그 두 가지를 매달려서 죽어야만 이 엄마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거를 나타나게 하신 건지가 궁금했고요. 너무 두 번째 질문 드려도 되면 혹시 설정을 잘 짜시는 것 같은데 그 필레 역할을 한 배우분이 과거사가 솔직히 너무 궁금했어요. 유족 모임이라길래 정말로 그 뭔가 그 해치 오신 전적이 있으신지 자기 과거에도 그런 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여쭤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진짜 말하고 싶은 얘기 너무 간지러워요. 아무도 안 물어봐 주셔가지고 되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일단 액막이 명태는 그냥 그런 장소, 그 사실 그 펜션을 보시면 그 무덤이 있어요. 무덤가에 세워진 펜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뭔가가 있을까 했는데 액막이 명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그 액막이 명태를 자세히 보시면 그 명태가 목에 줄에 걸려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백상현을 목에 매다는 거를 좀 그걸 통해서 살짝 암시를 해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필레도 이게 살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옥실도 되게 지속적으로 같은 말을 해요. 그놈만 죽이면 우리 가족도 새 마음 새 뜻으로 다시 살 수 있어. 이 얘기를 되게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저는 옥실이 그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갔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필레는 이제 남편이 불에 타서 죽은 이제 이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시나리오에 뭐가 있었냐면 필레가 나타났을 때 그 사람들이 웅성하면서 저 여자 남편이 불에 타 죽었대. 저 여자가 죽였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게 되게 소문이 무성한 여자라고 제가 처음에 설정을 했는데 안 그래도 인물이 많은데 필레까지 그렇게 서사를 갖고 나오면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그 따라다니는 두 남자분들은 아들이에요, 직원이에요. 그것도 정확치 않습니다. 배다른 아들들이고요. 필레 스피노프도 하나 기대해요. 더 필레라고 그 배우님도 너무 개성이 넘치시죠. 네. 잠깐 소개해 주신다면 배우분. 남고나 배우님이라고 남고나 배우님은 제가 단편 영화 술래라는 단편에서 너무 좋게 봐서 봤는데 저는 선배님의 그 얼굴이 주는 되게 묘한 야누스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고 그냥 필레라는 인물이 사실은 약간 좀 메커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되게 대단한 역할을 할 것처럼 등장하지만 사실은 중간에 이제 중국이나 태국, 필리핀으로 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되게 강한 임팩트를 주셔야 되는 그래서 옥실이 막 조필레 이렇게 쌍년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팩트를 잠깐이지만 주기 위해서는 그런 마스크를 가진 분이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모셨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덩치랑 조만이라고 하는 그 두 배우분은 한 분은 덩치 한 분은 조만이인데요. 이제 아들이라는 소문도 어디서 이제 그 보육원에서 데리고 왔다라는 소문도 있는 제 혼자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스피노프 기대하겠습니다. 자, 질문 한 분 더. 액션 여왕 이정은이라는 태블릿을 들고 계신데 질문해 주세요. 네, 영화 너무 감동적으로 잘 봤고요. 그 이정은 배우님이 감동적인 연기도 너무 좋았는데 그 액션 연기에 제가 감탄을 많이 했습니다. 그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에 이어서 그
그 지하실 액션씬에 이어서 산속에서 액션씬을 하셨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혹시 액션 영화의 그 주인공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공효진 배우님이 또 킬러로 열연하고 계시잖아요, 드라마에서. 액션 배우로서 그 이정은 배우님의 액션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좀 얘기해 주시죠. 액션 매니아신 것 같아요. 그 눈에 되게 좋으셨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제 시나리오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그 어머니의 행동 지문이 너무 극악해서 사실 시나리오 받았을 때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 그 산을 얼마나 많이 헤매고 다녀야지 이 장면을 만들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의외로 감독님이 정말 그 계획하에서 안전장치도 하고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 씬을 잘 구상해 주셨고요. 저희 그 무술 감독님이 지금 제가 헬메라는 작품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그런 거에 소질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그래서 이렇게 소질 있으신 게 일단 춤도 저희 중에 가장 잘 추시고요. 일단 뭐가 맡겨지면 사실 좀 말려야 될 정도로 그 봉고차가 막 백상현이 봉고차를 타고 도망가잖아요. 막 형사들도 나타났을 때. 근데 그 봉고차 뒷문이 열려 있는데 글로 올라타는 걸 찍어야 되는데 진짜 거기로 올라타서 우리가 어머 하면서 진짜 놀랬었어요. 그래서 달리는 차에 감독님이 이제 언니를 아니까 선배님 제발 타지 마세요, 타지 마세요. 차만 네 말아. 했는데 바로 토끼처럼 못 말리는 열정과 예, 날렵하세요. 저도 알고 있어요. 날렵함과 그 운동신경과 그 뭐 뮤지컬 그 뭐야 머리 그 미용실 에덴 미용실이라고 그 약간 뮤지컬 같은 공연인데 거기서 또 아주 날렵한 춤과 동작들.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 한 액션은 약간 저는 생활 액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현 씨는 정말 특훈을 받아서 레슬링 선수로서 이렇게 그 낚아채는 여러 가지 그 훈련을 막 토할 정도까지 연습을 했고, 저는 이제 현장에서 주어지는 대로 했는데 초반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그 이렇게 얼굴을 비닐에다 이렇게 가는데 얼굴이 이렇게 돋보가 나오게 되면 배우는 조금 두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워낙 무술 감독님이 약간 배우를 가스라이팅을 잘하세요. 그래서 1, 2, 3 하면 그냥 막 액션이 나오게끔, 그래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것 때문에 조금 자신감이 생겨서 그분하고 지금 또 같이 액션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자제하고 자중하세요. 귀한 배우신데 절대 다치면 안 돼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서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이 우리 복 받으신 감독님 같아요. 좋은 각본과 본인의 또 치밀한 연출로 이런 좋은 배우분들과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이미 이 개봉 첫날에 이제 감독님들 마음이 복잡하죠. 한국 영화 박스오피스 통합전산망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이미 이렇게 좋은 영화를 탄생시켰으니까 그 자체로 행복하셔야 돼요. 이 영화의 이유를 너무 행복이라는 읽고 계세요. 자꾸 읽지 궁금한데, 말라고 계속 하는데 막 눈이 막 갑자기 막 파르르 떨리면 왜요? 할 얘기 많은 거 봐. 그래서 핸드폰 뺏어야 돼. 사실은 김미조 감독님이 옥실이에요. 진짜 이 불이 마음속에 불이 뜨거우시고 제가 K만 쳐도 그 한국 그 전산망으로 계속 넘어가거든요. 하도 놀러가서 전산망이 제가 그래서 어제 그 5분 단위로 챗GPT한테 분석을 시켰어요. 저정까지 몇 마리 될 것인지 예측을 해봤더니 그 챗GPT가 나중에 저한테 주인님 초조하신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서 수학이 해결되지 않아요. 가슴 속에 불덩이가 있고 여러분 저 이제 막 갓 자란 새싹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막 싹을 웅텄는데 그 싹이 좀 부디 좀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짓밟지 말아주셨으면 도와주십시오.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크리스 놀란도 그렇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개봉한 날 마음이 복잡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전 세계 모든 감독들이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 이전에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즐겁게 또는 감동적으로 볼 수 있는 영화를 완성했잖아요. 그 자체에서 오는 행복만큼은 오늘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해주시죠. 사실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게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가 되게 많이 고민이 되거든요. 되게 외롭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날이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떨리고 또 설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영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게 보셨더라도 아쉽게 보셨으면 이제 평점을 올리시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 좋게 보셨으면 이제 가열차게 예민하다고 5점. 지금 굉장히 좀 예민한 고슴도치 같아요. 제가 아직은 이제 새싹이다 보니까 이럴 수 있는 점, 제가 자중하지 못하는 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진심으로 귀한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개봉 첫날 이 자리에 앉아서 와주신 관객분들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뜻깊었고 이렇게 뵙고 이야기 나눠서 너무 좋았고요. 영화 재밌으셨으면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시고 영화관으로 다들 이렇게 밀어 넣어 주세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 개봉 첫날 그리고 이번 주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오늘 이 개봉 첫날 함께 해주신 감독님께도 공감독님께도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 귀한 시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냥 느껴지는 에너지가 아무래도 잘 보신 것 같으니까 저희는 그저 뿌듯합니다, 여러분. 네, 이 마음 그대로 많이 오래오래 간직하시길 감사합니다. 좋은 영화로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분명히 응원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감독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귀한 몇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네,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